암호화폐 시장에 연이은 악재들이 나오면서 자금 유입은 줄어들고 시장의 분위기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들 모르게 수면 아래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월 중순부터 지정학적인 위기가 나타났고 거의 2달 가까이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연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었죠. 조금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인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원래대로였다면 올해 금리 인하를 3차례나 전망을 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올해 1회나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이렇게 시장에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홀더들 사이에서는요,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론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가 4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준이며 코로나19 때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만큼 시장의 관심과 투심은 위축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올해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개인이 아닌 기관들이며 그리고 현재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은 기관들이 아닌 개인들입니다. 올해 시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들이 아닌 기관들과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이런 적은 처음이죠. 비트코인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시장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세력들은 야금야금 시장의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맞으면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0%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 86%가 수익 상태에 있으며 세력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쿨패드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서 최근 2주 동안 400만 달러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했다고 하고요. 월가의 초대형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SEC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입니까? 독일 유대계의 전 세계적 금융재정 가문이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마이어 암셀 로스 차일드가 5명의 아들들에게 사업을 분배해 최초의 국제적 금융은행을 설립한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한 로스 차일드가 역시 36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재산은요, 현재 측정도 불가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거대한 기업들과 가문들, 그리고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월가의 대형 금융 세력들,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빠르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공포에 벌벌 떨며 던지고 있는 물량을 그들이 다 모조리 줍줍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거대한 금융 세력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가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절대로 손해보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채야 합니다. 하락하는 가격만 보고 있는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랬듯 이 시장은요, 오랜 시간 버티신 분들에게는 좋은 보상으로 다가왔으며 시장이 하락하고 대중의 관심이 사라졌을 때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 하겠죠. 홍콩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향후 비트코인의 전망을 낙관하면서 홍콩의 ETF 시장의 최고의 큰손들은 중국 본토의 세력들이다. 중국의 거대한 자본들이 곧 홍콩의 ETF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심지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장보다 홍콩의 ETF가 2배가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홍콩의 ETF는 현물도 가능하며 미국 투자를 꺼리는 중국 세력들에게 홍콩의 비트코인 ETF는 새로운 대안의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홍콩에서 거래됐던 ETF의 투자자 통계를 보면 중국 본토의 세력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홍콩 ETF도 분명히 중국 자본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약 2년간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면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도 ETF 커넥트라는 시스템을 통해 홍콩 암호화폐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중국 시장에도 언젠가는 암호화폐 거래를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규모가 거대하진 못하지만 중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요, 미국의 시장과 거의 맞먹을 수 있는 파급력을 보여주게 되겠죠. 세력들은요, 우리들에게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은 벌어지며 순식간에 가격은 폭등하게 되죠. 이러는 순간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들에게는 공포로 작용하겠지만 세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겁니다. 대중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우리들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트위터 X를 창립했던 잭 도시가 향후 6년 안에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요. 일본 최대 기업 SBI 홀딩스가 XRP 레저의 검증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가 5월 10일부터 프로토콜의 노드 운영을 시작해 XRP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XRP의 인기는 정말 엄청나죠. XRP는 사무라이 코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의 최고 기업 SBI 홀딩스가 XRP의 초기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XRP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XRP와 파트너십을 맺고 XRP로 새로운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XRP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지금 일본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리플과 일본 최대 송금업체 XBI 레빗이 손을 잡고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국제 송금을 위해 리플 결제 서비스를 사용해 왔고요. 2021년도에도 일본 최초로 리플 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필리핀에 제공해 왔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리플의 사업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 리플의 가격은 꽁꽁 묶여 있지만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글래스노드 공동 작업자 얀 하펠과 얀 알레만이 기술적 분석으로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바닥을 찍었으며 곧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월까지가 바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우리들은 큰 폭의 상승장에 대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의 조정은 앞으로 다가올 역대급 불장에 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렇게 가만히만 계실 게 아니라요, 이런 약색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아주 조금만 노력해 본다면 올해는 분명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정보는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꼼꼼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께서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겠죠. 저희 소통방 분들은요, 올해 좋은 수익을 보시고 계시고 이렇게 매일마다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시고 마찬가지고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